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는 박선수 TV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찍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요 며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저도 지금 현장에서 매매를 한 일주일 이상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해야지 매매를 좀 시작하고 팔든 사던 교체 매매를 하던 해야 되는데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저도 요 며칠은 좀 뜬 눈으로 시장을 봤던 것 같아요. 화도 좀 많이 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장 좋을 땐 잘 안 옵니다. 근데 장이 폭락을 하거나 근데 폭락할 때 전화 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요즘처럼 지저분할 때는 전화가 짜증나게 많이 섞여서 옵니다. 제가 짜증 냈다는 게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면서 연락이 오시죠. 어찌됐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수다 한번 떨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길게 갑니다. 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분이라고 체크한 적도 없으니까 제가 길게 가니까는 잘 들어주세요. 오늘을 들어보시고 아마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사기꾼들은 그러죠. 이거 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거 없고요. 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조금 그 뭐라 그래야죠.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위험한 얘기도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요거죠, 요거 다른 요 보면 여기 있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투자 권유를 위한 과정이 특히도 아니며, 그렇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고 본인 소속 회사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좀 워낙 말씀드렸죠, 그죠? 워낙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죠? 종목은 제가 추천은 못 드리니까는요, 그죠? 예, 못 드리니까는 한번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시장은요, 좀 유튜브 제 거니까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겁나 지저분합니다. 욕 나와요, 진짜. 예, 예. 저희만 욕하는 게 약간 여러분들만 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세게 욕하고 있습니다. 매우 세게. 매우 세게. 직원들 툭 건들면 욕 나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3프로를 갔다 왔죠. 3프로 가서 무슨 얘기를 막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까 하다가 직원들한테 좀 의견을 구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점에 19명 있죠. 업무팀 3분 빼면은 16명이 주식을 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직업인데 몇 분에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비슷하게 되면 딱 물어봐요.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명 물어봤더니 3명 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열이 받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이유를 얘기를 하냐면은 종목들이 해볼 만한 놈들이 다 꺾여 있어요. 지금 해볼 만한 놈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꺾여 있는 그래요. 삼성전자 볼까요? 좀 깨끗하게 여기 이러잖아요. 지금 4달 5달째 이러고 있고요. 하이닉스 좀 올라왔다 치더라도 오늘 또 꺾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2% 빠졌죠. 그죠? 하이닉스 뿐만인가요? 현대차도 그냥 그렇고 그나마 자동차주가 좀 버티고 있죠. 그나마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데 그러면 제약바이오 어떻느냐? 다 빠져있죠. 여기 보시죠. 엘트리온 다 꺾여있고 오늘 뭐 다 빠졌습니다. 시장은 12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1.7% 빠졌죠. 17포인트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이렇게 묶어졌으니까는 전저점 부근 이탈할 겁니다. 네, 이 분위기면. 그럼 이제 900 초반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빨리 돌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애매모호하다. 이유는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쪽
LG화 그죠? 안 움직이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2차전지 반도체, 아니 반도체 아니고 제약바이오 움직여야 되는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뭔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그 토요일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편하게 백신 주세요, 미국의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투자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3프로 가서 지저분하다, 짜증난다, 그 의제들만 움직였는데 솔직히 저는 반도체 장비주를 지난주에 살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안 샀습니다. 왜냐면은 오르다가 말까봐. 2차전지도 보였는데 안 샀습니다. 이유는 선반영 될까봐. 이거예요, 이거. 제약바이오는 제가 원래 안 해요, 잘. 제약바이오는 원래 고객 포트에 거의 없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거 빼놓고는 제약바이오 넣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성장성이 극에 달했던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히어로 섹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 다 꺾여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한 게 선반영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아침에 떴었죠. 아침에 떴다가 주구장창 빠지죠. 그러면은 그 해당 섹터,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에 뭐라 그럴까요? 호재예요, 호재. 호재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정상회담이 가장 큰 호재였을 것 같은데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반영으로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2분기 아직 안 나오겠죠. 이제 지금 영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2분기 컨센서스가 나오려면 빨라도 6월 중순 정도 돼야 될 겁니다. 7월 정도 넘어가야 돼요, 거의. 예. 7월 정도 넘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 시간 공백의 시간 동안 그 섹터들의 모멘텀 부재인 시기고 2차전지 섹터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 바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도지코인 얘기했다가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바보 짓을 하고 있으니 CEO가 그렇게 바보 짓을 하고 있으면 그죠? 시장에서는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쪽 섹터가 올라야지 우리는 마음이 편한데 시장이 애매모호하고 수급을 좀 볼까요? 이게 코스피 지수 수급인데요. 일자별 수급. 외국인들이 팔아요. 계속 팔아요. 오늘 2230억, 1300억, 5천억, 3천억, 6천억, 4천억, 1조, 2조, 7천억 뭐 해서 기간별로 5월달만 볼까요? 5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들 얼마 팔았어요? 8조 7천억 때렸습니다. 그냥 때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우리 주식을 때리기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물어봐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리서치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확실하게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일단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저점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저는 매일 읽잖아요. 읽어보면 3100에서 3250에 박스권을 예상한다. 그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하단은 지지하고 상단은 모르겠다. 이래서 박스권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최근 며칠 동안의 주 명제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의견이 꺾이고 있어요.
요거가 지난주 제 거 3% 나간 거 보시면은 제 다음에 하인가 어디에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 반도체 의견을 꺾고 있어요. 꺾고 있어요. 논리는 그 저기 3%그 내용 보시고요. 그냥 편하게 수요가 빨리 살아날 것 같지 않다라든지 혹은 가격 문제가 있다라든지 어찌됐든 꺾었습니다 의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힘든 거죠. 한 군데만 꺾은 게 아니고 계속 꺾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꺾었다는 표현이 전문적일 수 있는데 의견 하향.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솔직히. 그 목표 주가는 그대로 두는데 목표 주가 현실화하고 뭐 이러죠. 대신에 중소형전 좀 해볼만 하겠다.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를 쓸 거다, 소재주를 쓸 거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그죠? 요 내용이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요 며칠 동안 내용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씨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식을 제가 안 사고 있었거든. 안 사고 있었는데 요건 약간 여담인데 어떤 고객분 제가 직접 매매를 해드리는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주식 왜 안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안 삽니다 그랬어요. 그럼 출금하시겠대요. 그 겁주는 것도 아니고 출금하시라 그랬습니다. 증권사 직원들한테 무서운 게 그거다. 출금, 돈 뺀다고, 주식 뺀다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고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하더라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못하나?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분들 지금 주식 안 사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 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애매모호하다 아리까리하다 안 사요 안 사요 지금. 혹은 이미 사는데 물려서 짜증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려드릴까 하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한번 더 보고 올려드리자. 오늘 한번 혹시나 해서 혹시나 선반영 아니고 반도체 좀 오르고 2천원지 오르고 배약바이오 좀 오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시장 좀 분위기 살아나니까는 했는데 여지 없었죠. 여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지저분할 겁니다. 한동안 오르다 말다 오르다 말다. 또 이러고 내일 빡 올라버리면 창피하죠 또 제가. 근데 오를 수 있어요. 오르는데 추세적으로 가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 각자 내리시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 주식을 다 판다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도 일정 부분 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못 사요 주식을 또.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섹터를 봤더니 그나마 경기회복 소비주더라고요. 소비.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요 며칠 고민을 했죠. 직원들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각자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책을 읽고요. 어떤 직원은 고객들이랑 스킨십을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요. 어떤 직원은 아예 짜증나다 술 퍼마시고요. 근데 요즘은 술 못 퍼마시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는 지금 움직이는 놈들 혹은 내가 잘못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판을 새로 만듭니다 저는. 그리고 어디가 갈지 내가 뭘 잘못 봤을지 내가 못 보고 있는 쪽은 어딜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디 움직이냐 내 못 본 거 어디 있냐 막 찾아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관종판 같은 경우 예전에 영상 있죠 제거.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되고
이거 여기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나오는데 잠깐만 제 얼굴을 줄일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거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받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응, 응, 오케이. 이게 지금 제가 왜 짜증이 나고 왜 지저분하냐면요.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늦어요. 확인하면은 그날 단타 치고 팔아야 되지 기조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장이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장이 좋으면요 미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레포트 나오면은 쫙쫙 뻗어요 종목들이. 근데 장이 안 좋으면은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오른 것들을 때립니다 그냥. 그래서 테마주 매매할 때, 그죠? 테마주 매매할 때 오히려 테마주는 기관 수급 들어있는 놈들 하면 더 안 가요. 걔네들은 오르면 때리기 때문에. 웃긴 새끼들이에요 진짜. 같은 섹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있죠. 그 섹터 안에서 기관들이 미리 매집을 했던 놈과 하지 않았던 놈, 혹은 개인들만 매수했던 좀 외국인 매수했던 종목 이런 게 있잖아요. 시총 사이즈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근데 과하게 오르면 때립니다 걔네들은. 좀 더 많이 과하게 올라서 좀 팔고 나오고 싶은데 못 팔게 만들어요. 미리 때리니까. 미리 때리니까 오르면 때리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기업 탐방을 조금은 덜 갔죠. 못 갔죠. 왜냐면 제가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들이 탐방을 잘 안 받아주고요. 좀 덜 갔는데 가서 미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혼자 못 가겠으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예전에 뭐 투자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그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영업 활동은 거의 안 하는데, 예전에 저 과장 때, 대리 때 이럴 때 한참 이제 고객들한테 뭐 제가 잘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됐어요. A라는 종목을 자기가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관심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탐방을 갔었죠. 때마침 연락을 해보니까 그 기업 IR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 그것도 맞아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꽤 큰 자금을 유치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십니다. 다 팔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저희 역할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A라는 종목이 좋습니다, 이거 해보시죠 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 판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조언을 드리는 역할이 좀 맞을 것 같고, 그죠? 그 역할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요즘은 레포트 확인하면은 이 새끼들이 팔아요. 웃기더라고요. 지저분해 죽겠어요. 쌍놈의 새끼들. 열받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리 좀 회사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좀 길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이 판을 좀 만들자고 말씀드려서 제가 완성은 못했어요. 오늘 오후에 손으로 쓰기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경기회복, 이게 다 요게 섹터예요. 섹터. 늦다가 말았어요 오늘 바빠서. 왜냐면 종목을 다 봐야 되니까. 조선철강 다 아시죠? 테이퍼링, 원자재, 세바테, 세상을 바꾸는 테마.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 세바테, 세바퀴가 아니고. 그리고 뭐 대선. 근데 이게 요 대선 쪽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3% 나가서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보니까 물고 뜯더라고요 요즘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으니까는 대중들이 막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을 뜯어 물고 뜯고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얘기 들어보시죠. 대선은요 5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웬만한 주식들, 대선주에 속한 주식들이 뭐 인물 관련 주겠죠. 인물 관련 뭐 홍준표, 이름 안 할게요. 요즘 오늘은 이분이 대선에 나가는지 관심 없고, 삼보산업이라는 주식이 어제 19%, 그제 16%, 오늘도 14% 올랐다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3일 연속 강하게 지금 1,600원에서 2,400원이면 800원이니까 40% 올랐죠. 이렇게 올라요. 이게 이준석 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세게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이쪽만 세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몇 억씩 풀 몰빵 쳐서. 세게라는 게 이거죠. 풀 몰빵, 심지어 신용까지 써면서. 왜냐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니까. 대신 추천은 못 드립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요거는 오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선 인물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 소팅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소팅을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여기저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해서 종목 해놓고 소팅 쫙 붙여놓겠죠. 이유는 종목들을 봐야지, 내 눈으로 익혀놔야지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재명 눌리면 윤석열 가는 거나, 윤석열 눌리면 하는구나, 이게 눌리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종목마다 소팅해놓고. 그러면 요게 새로운 종목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자 해서 15%뭐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필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섹터를, 종목들을 생각해 놓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내가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찌됐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한 일주일 쉬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고객이 주식 안 사고 있으니까 돈 빼갔다니까요. 빼갔다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시장에서 익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이 뭐냐면은, 이 갈증이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왜요? 왜 똑같아요? 왜요? 지금 물려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혹은 오늘 제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전화를 받은 투자자분이 계신데 어디 해야 돼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장님 현금 있어요? 물어보니까 현금 많이 만들어 놨대요. 굿, 베리 굿,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어디 움직일지를 미리 정찰병원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웬만한 건 들고 있으니까, 또 자동차주 이런 것들, 차라리 시장이 한번 훅 빠지면 그때 뭐가 먼저 올라올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좀 철학적으로 가는데, 일단 요 한 구찌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몇 분이 되겠죠. 인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올라온 걸 보니까 여행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항공 좀 올라오고 의료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 장 안 좋음에 불구하고. 그냥 경기 회복이에요. 어쨌든 경기 회복이에요. 지금 보니까 음식료 경기 회복, 건설, 철강, 조선, 여기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이쪽은 조선은 플러스 났죠. 그죠? 슈퍼사이클, 얘도 어떻게 보면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해운, 근데 해운은 뺐어요. 해운은 무서워요. 지금 HMM 너무 올라가지고 해운은 못하겠어요. 전 일단은 만세, 저 만세 불러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쪽이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테마 세바테. 그죠? 재밌어. 제가 지은 건데.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 난리였죠 오늘. 그죠? 여기 쪽이죠.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도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로블록스라는 주식이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 차트를 보면 되죠. 어때 보여요? 다들 저 아시는 분들이 오늘 얘기하더라고. 메타버스 왜 가? 왜 가? 물어보더라고요. 뭘 왜 가요? 로블록스 신고가니까 가지. 그죠? 로블록스 아시죠? 우리 서현이가 하는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 회사가 상장을 했죠. 주식 하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어제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 이커머스 언제 움직일까? 이거 쿠팡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어딨어? 차트. 쿠팡은 좀 아직 우하향이죠. 좀 올라와야죠. 이 정도 올라오면 이커머스 관련 주식도 움직일 거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 세게 움직일 겁니다. 쿠팡 올라오면. 요즘 보면은 미국 주식 따라서 진짜 잘 움직여요. 미국 주식 따라서. 미국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로블록스가 신고가가 이 메타버스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시장이 움직임이 된 거고, 그런 의미로 저기 메타버스 대장주 현실 시스템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제가 아는 한국경제TV의 모 전문가 형이 있어요. 저랑 진짜 친한 분이 있는데, 한두 번 친한 게 아니라 다 친해요 저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실적주 물리는 것보다 테마주 물리는 게 더 빨리 올라온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하더라 술 먹을 때. 이거요 이거. 실적주는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 한 1년 걸리죠. 얘 지금 2달 만에 올라왔어요. 선 시스템은. 얘가 1등이죠. 얘가 대장. 테마주는 대장이에요. 대장. 이거 내일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뿅. 뿅. 오늘 드리는 말씀은 투자 권유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뭐 저도 유튜브 많이 나가니까는 다른 데 뭐 3프로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든 뭐 다른 것도 보죠. 보면은 뭔가 우리 대중들한테 거슬리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종목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손절매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더라?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제 손절 치라는 얘기죠.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오면 존리 대표님 데리고 오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니까는 그냥 들고 가서, 여기 뭐야, 윤 대표님은 주식을 사면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대중들이 내가 좀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게 메타버스 얘기에서 말이 샜는데, 오늘 오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대표 주식인 로블록스라는 놈이 신고가를 쓰고 미국 주식시장에 다시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테마 중에 메타버스는 안 바뀌겠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움직여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쳤고, 위직 스튜디오도 이거 더럽게 빠지다가, 그죠? 이제 대가리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많이 빠지다가 뿅, 빡빡씩 오르죠 이제. 뭐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선 움직이니까.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우리가 2월 달에 움직였던 섹터가 메타버스랑 우주항공, 컨텐츠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AP 위성, 항공우주, 캠커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오늘 윗골이 달긴 달았지만 이유는 뭘까요? 정부에서 미사일 얘기 나왔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도 좀 움직이고,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들, 그죠? 얘기했죠? 코인 관련해서. 코인이 뭐 빠질지, 솔직히 코인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두나무, 그러니까 코인에 대항하는 각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어찌됐든 이런 쪽이 굳이 새로운 섹터를 찾고 하자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팅을 해보려 합니다. 빼고 넣고 넣을 거 넣고 줄일 거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쪽에 익숙하려 합니다. 저는 당장 내일 이쪽을 매매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다 말았어요. 지금 저번에 하다 말았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 적응을 하고 가는 놈은 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거 조금 이게 더 조심스러운 게 대주예요. 대주. 지금 아시죠? 저는 투자를 남들 다 할 때 투자하면은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뭘 안 할까 생각해보면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 하는데 지금 개인들도 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며칠 전 기사 보니까는 그 대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꽤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쪽 담당하는 팀 여쭤봐도 어때요? 이러면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긴데요. 트레이드 안에서 대주레이더 이러면은 이거 편해요.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이 있는 공매도 상위 종목 소팅, 그죠? 코스닥에서 더럽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래 뭐 편하게 하이닉스라 그렇게 대주하고 싶다. 여기 밑에서 대주 가능 써있죠. 가능 눌러서 뿅 누르면은 뿅 누르면 몇 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떠요. 자세한 거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솔직히 오르는 것보다 지금은 빠지는 게 더 쉬우니까. 어떤 직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이 무슨 중력의 법칙도 아니고 가만 냅두면 땅으로 끌어내린다고. 중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재미없죠, 그죠? 열받으니까. 그죠? 혹시라도 이런 건 어떨까? 얘는요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주는 빌리는 거잖아요. 3%에 얘기를 했죠, 제가 나가서. 빌리는 거면은 추가 현금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신용이잖아요, 그죠? 빌리는 거니까. 근데 있는 주식 담보로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물려 있는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빠지는 거 좀 봐서 한 3%든 5%든 오히려 빠지는 거가 더 쉬우니까 단타 쳐야지.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요.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워낙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 또 물고 뜯길까봐 또 저의 구독자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수익은 남들 안 하는 거 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지금 코인들 남들 다 하게 쫓아가니까 바보 되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모든 금융시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리까리하고 남들 안 할 때 하면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또 이러겠죠.
뭐 이거 했는데 개인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나오고 다 쫓아하면 그때 고점입니다. 또 그때 고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주식. 진짜 주식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너무 철벽치나? 그죠? 어쨌든 시장은 지저분하고요. 반도체 의견이 좀 꺾인 상황에서 그나마 오늘 오른 거 보니까 경기회복 쪽이 올랐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더 세게 오른 거는 이쪽이 이쪽. 더 세게 오른 거. 물론 내일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죠?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안 보는 섹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쪽을 추가시켜가지고 내 눈엔 좀 뭐라 그래야 돼? 익숙하게 하자. 예전처럼 장이 좋을 때는 레포트 제가 옛날에 뭐 종목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늦어요. 확인하고 가면은 늦어요. 장이 안 좋아서 뜨면 팔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아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는 거고, 개별 섹터라면. 아니면 아싸리 좀 지금 움직이는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데 다 어때요? 다 졸라 올랐어요 또. 근데 어떻게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종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이래 원래는 안 보이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직업상, 혹은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는 제가 그냥 현금하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재미없게 왜 그러세요 차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투자자분이. 그거 다 지금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 똑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요런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나름 장황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은 더딜 수 있을 것 같고, 막 손절을 쳐야 되고 막 주식을 바꿔야 되고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조금이라도 갈증을 좀 풀자는 의미에서,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3프로에서는 진짜 짜증나면은 ETF라도 하자고. ETF라도 하자고요. ETF 좀 이런 거 있잖아요.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의 2배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12630인가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의 2배 추정하는 거. 오르면 2배 오르고 빠지면 2배 빠지고. 경험적으로 종목을 열심히 골라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주식을 해요. 근데 한 700은 물려 있어요. 2, 300, 100만원 남았어. 그래서 이걸 째려서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먹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루 오르고 마니까 짜증나. 근데 또 지수는 요새 좀 이렇게 올라요. 이게 지금 요 가격이 26,000, 27,000원에서 요때 얼마입니까? 29,000원이면 얼마예요? 7,000원, 9,000원, 2,000원이죠. 거의 한 6% 나와요. 이런 구간에. 물론 저점을 못 잡고 고점을 못 팔긴 하겠지만 한 3, 4% 정도? 4, 5% 정도는 이런 것도 매매 갈증을 풀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3% 얘기를 했죠. 종목 찾기 어려우면 박스라니까는 다 박스라면서요. 지금 시장이 박스라면서요. 박스권. 그죠?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고민할 텐데, 적어도 고민 안 한 사람보단 고민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수익이 더 좋았던 건 확실합니다.
근데 막 너무나도 뇌동매매 팔구사고 이게 아니고요. 음. 거기 계속 고민하다 보면 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죠?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무리했어요 제가. 무리한 40분. 음. 혼자서 생 라이브로 40분 떠들기 힘듭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질 겁니다. 또 예. 좋아질 거고 또 아이디어 또 얘기 있으면은 또 올려드릴 거고요. 아 짜증나는데 라이브나 한번 하죠. 조만간 또 맥주나 한잔 드시면서 또 수다 떠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예, 지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들어가시고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 뒤져봐도 없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무튼 얘기 들어줘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